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사 이석봉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창업을 하는데 망설여지거나 창업을 했는데 조금 창업을 진행하기 힘드신 경우가 바로 이 자금이라든지 인적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이런 것들을 해결해 드리고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알아볼 건데요. 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첫 번째로 청년 창업 정부 지원의 종류,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려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제출하셔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 계획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얼마나 잘 쓰시냐에 따라서 이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적어야지 여러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들, 이게 여러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상상하시든 그 이상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건비 부분 지원받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최소 1명 이상의 고용 인원이 있을 때 1명을 고용하고 그 다음 인원부터 보통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기업의 운영자입니다. CEO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인건비는 보통 지원이 안 돼요. 아쉽죠, 이 부분은. 그래서 두 번째 직원부터 보통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업별로 상이합니다. 6개월 동안 지원받으실 수도 있고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마케팅 비용. 여러분들이 제작한 상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회사도 알리고 그 다음에 상품도 알리고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적인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건 안 돼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홍보 대행사, 바이럴 마케팅 회사들이 있죠. SNS 이런 데 광고를 해주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해주거나 이런 바이럴 마케팅 업체 혹은 오프라인으로 이제 홍보를 대행해주는 홍보 대행사, 이런 이제 업체에 맡겨서 보통 자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쇄물, 팜플렛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팜플릿이나 아니면 어떤 박람회에 참가했어요. 그러면 기념품 같은 게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번 행사에서 나는 책 관련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데 도서 상품권을 갖다가 나는 주겠다, 이런 건 안 돼요. 왜? 그건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만 아니면 보통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언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세무회계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힘들죠. 그런데 사업 초창기부터 이런 세무나 회계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좀 더 큰 규모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재무제표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의 재무적인 부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절한 컨설팅, 재무라든지 아니면 특허 내시기 어렵잖아요. 특허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경영 부분이라든지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고 조언을 받아볼 수 있는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물품도 지원이 가능해요. 단 여러분들이 원자재는 안 됩니다. 상품을 만드는데 원료가 필요한데 이걸 갖다 지원받겠다, 이런 건 거의 안 돼요. 보통 그런 원료를 지원받는 건 시제품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원료? 그 정도는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원료를 공급받는다,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류 같은 걸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이런 지원 사업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돈 필요하시잖아요. 사업하시는데. 그래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비 지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진짜 핵심적인 조언 하나를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창업하시는 이제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의 아이템이요, 막 AI 활용하고 빅데이터 활용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정도 비용은 있어야지 개발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었어요. 그런데 이 분이 2천만 원짜리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억이 들어가는 플랫폼인데 2천만 원 가지고 만들어내서 제품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지원받았던 금액을 다시 환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 지원 사업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아이템, 창업 아이템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는 지원 사업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꼭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유 오피스. 저도 공유 오피스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게 좋은 게 사무 공간을 주는 거, 굉장히 싼 임대료를 혹은 공짜로 이제 사무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거기 있는 사무기기나 정수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나 시설 같은 거 혹은 뭐 기기 장비들 있죠? 장비들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메이커스 공간이죠.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내 아이템에 맞는 이런 공간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참여를 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은 초기 창업에 굉장한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지원 사업들이 많은데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사이트는요, 창업자들의 필수 사이트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들의 웬만한 정보가 다 모여있는 사이트죠. 바로 K-스타트업입니다. K-스타트업은 이 네이버나 구글에서 그냥 검색만 하셔도 쉽게 나옵니다. 여기에요. 제가 말씀드린 뭐 인건비 지원 사업부터 시작해서 뭐 물품 지원, 마케팅 지원, 자금 지원 이런 사업들, 정부 지원 사업들이 모두 거의 다 모두 올라옵니다. 시, 도, 지자체 사업들 그리고 무슨 기관, 창업 유관 기관 이런 사업들 모두 다 올라오니까요. 이 사이트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보셔도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트의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 이 K-스타트업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들은요, 대부분 예외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요식업이라든지요.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창업이죠. 그 다음에 학원업 이런 것들은 창업 지원 사업이 거의 없어요. 예외 업종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느냐? 자, 화면 보이시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가시면요, 예외 업종, 그러니까 요식업이라든지 혹은 학원업 이런 거 예외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심지어 막 프랜차이즈 업을 갖다가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보들, 뭐 매출액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착률이라든가 계속해서 그 프랜차이즈를 유지하는 그런 이제 정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보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K-스타트업에서 예외 업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정작 추천드리는 건 이 두 가지보다 여러분들의 지역에 있는 창업 지원 센터들, 기관들을 방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기관들은요, 지역에 있는 초기 창업자를 발굴하고 키우고 정착하도록 만드는 지원들을 해주는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 대상자들을 상대로 지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즉,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국적인 경쟁에 들어가서 내가 경쟁을 하는 게 지원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서 내가 선정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지역에서 경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한정된 지원 사업들은요, 주로 이런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 창업 유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는 거 저는 제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상담 받아보시고 거기 사업에 참여하시고 거기 풀에 포함이 되시면요, 이런 지원 사업이 이번에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느라 바쁘는데 뭐 이런 정보를 찾아보고 이러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직접 연락이 와서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라고 전달을 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창업 때는요, 사실 뭐 서울 올라갔다가 이 지역 갔다가 저 지역 갔다가 장거리 이동해서 교육받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는 창업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합격할 확률이 높은 그런 경쟁률이 조금은 낮은 그런 지원 사업들을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 다 추천을 드리지만 이런 지역에 있는 창업 창구를 활용하시는 것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창업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 내용은 여러분들께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사업계획서의 작성 포인트입니다. 주로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보다는요, 어떤 평가, 어떻게 사업계획서가 평가가 되고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힘을 줘서 작성해야지, 어떤 부분을 상세하게 작성해야지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화면에 보시는 게 이 사업계획서, 정부 지원 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에서 평가되는 평가 지표들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성, 두 번째 경쟁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가 됩니다. 첫 번째로 이 경쟁력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경쟁력이 뭐죠? 어떤 기업의 경쟁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기술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이제 인적 자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회사가 보유한 설비, 엄청나게 좋은 설비가 경쟁력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 기업들이요, 대부분 예비 창업자거나 아니면 초기 창업자라는 거죠. 이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지도 않고요. 맞죠? 뭐 더러 예외는 있지만, 그 다음에 설비나 장비 이런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쟁력 부분에서 가장 많이 평가를 받게 되는 건 이 대표자 혹은 창업팀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평가되는 부분이 이 팀 혹은 이 대표자의 전공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자격 보유 상황이라든지 혹은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두 분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 분이 이제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고요. 맞죠? 저 끝에 있는 분이 카카오의 김범수 대표입니다. 이분들이 초창기에 창업을 쭉쭉쭉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 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봉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 출신이고요. 김범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PC 통신 관련 석사, 그리고 그 전에 이 IT 업계에서 계속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초기 창업자들과 출발선상에서부터 앞서 나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았던 거죠. 그러면 정부의 돈을 들여서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건 정부의 돈을 들여서 기업체를 키워내는 거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은 곳에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공 확률이 높은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는 누구죠? 바로 전문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뛰어난 그런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계 전공이면 기계 쪽 창업, 그 다음에 IT 회사에 다녔으면 IT 쪽 창업, 이렇게 좀 유관하게 아이템을 선정하시면 사업계획서가 높게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팀의 전문성 또는 기술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공과 경력과 그리고 자격 보유, 관련된 자격 보유, 그러니까 창업하시는 아이템과 관련된 것들을 위주로 정량적 지표들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어때요? 이런 게 없으시면요, 교육을 받으시거나 관련 교육을 받으시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요,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전혀 다른 분야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시면요, 그런 스펙적인 부분을 갖추시는 게 이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겠죠.
전공 분야가 아닌 창업을 준비하신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뭐 성공 확률이 확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단순히 평가, 지표일 뿐입니다. 실제로 토스 같은 경우에도 금융권 종사자분이 창업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의료계에 계신 분이 창업을 하셨죠. 그런데 굉장한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평가, 지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요, 바로 사업성입니다. 기업이잖아요. 아무래도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평가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사업성이라는 건 돈 벌 가능성을 평가를 하는 건데, 시장, 고객, 비용,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주로 중점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시장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목표로 하는 시장이요, 총 규모, 시장 규모 1억짜리 시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독점을 하더라도요, 1억밖에 못 벌어요. 매출액이 1억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100조짜리 시장에 내가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시장에서 1%를 가지고 왔죠. 그럼 얼마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클수록 적은 파일을 가지고 오더라도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내가 목표로 하는 시장의 규모가 클수록 이 돈 벌 가능성, 사업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고객입니다. 고객은요, 소비력에 따라서 평가가 좀 많이 돼요. 무슨 말이냐? 사업계획서가 정부 지원 사업에서 탈락하는 경우에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가 많아요. 자, 그럼 왜 탈락을 하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들의 소비력이 어때요?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소비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 때 생각을 해보세요. 10,0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10,000원, 20,000원이. 자, 그런데 우리가 30대, 40대가 되게 되면요, 소비력이 청소년에 비해서는 훨씬 커지게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 40대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어떤 서비스가 돈을 벌 가능성이 더 큰가요? 당연히 소비력이 있는 30, 40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가 돈을 벌 확률이 더 높겠죠. 즉, 사업성 평가를 받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최근 현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이돌들 있죠. 이건 조금은 이제 시기가 지나긴 했는데, 예전에 인기를 끌던 아이돌들이 갑자기 방송에 많이 나오고 광고도 찍고 콘텐츠도 많이 만들어지고 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시절에 청소년이었던 분들이 소비력을 갖춘 30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소비력이 있는 고객층을 목표로 선정하는 것, 요것 자체가 사업성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겠죠. 그리고 시장과 고객은요, 진입 장벽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시장이 아무리 크고 그 다음에 고객층이 아무리 소비력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사업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휴대폰을 만들어서 팔 수 있을까요? 삼성이 있고 애플이 있는데 안 되죠. 이유는 뭐냐면 기술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높은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은 거죠. 자, 여러분들이 라면을 만듭니다. 라면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오뚜기하고 농심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소비자면은 농심 라면이 있고 오뚜기 라면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본 적도 없는 라면이 있어요. 그럼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오뚜기나 농심을 고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식품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을 선정하는 그런 진입장벽, 브랜드 가치의 진입장벽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장의 규모가 아무리 크고 소비력 있는 고객이 선정이 되더라도요,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사업성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비용적 측면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시설도 필요하고 엄청나게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기술 개발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비용을 회수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경우에도 사업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 높게 평가되는 것들이 자리 잡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플 보셨나요? 이 플랫폼? 명품 플랫폼이죠. 생각해 보세요. 명품 시장의 규모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리고 명품을 사는 고객들의 소비력 어때요? 기가 막히죠. 2, 300 그냥 쓰잖아요. 소비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진입장벽. 진입장벽이 이거는 기술 개발이 되면서 그리고 명품을 소비하는 연령이 예전에는 뭐 3, 40대, 4, 50대 이랬다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죠. 맞죠? 10대들도 명품을 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10대들은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매장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품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비용 또한 오프라인 매장 말고 온라인에서 명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플랫폼 하나만 개발하면 되죠. 굉장히 싼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 크고요. 고객 소비력 좋고요. 진입장벽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드는 비용이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시장, 목표로 하는 시장을 철저하게 분석해서요. 철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시장 규모는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고 요 중에서 얼마 정도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얼마 정도를 가지고 오면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언제까지 우리가 흑자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자 전환을 하시기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말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이 고객 설득할 겁니다. 이 시장 진출할 겁니다. 이렇게만 적으시면 탈락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목표라는 시장이나 그리고 목표라는 고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목표 시장의 분석, 수익 창출 방안, 그 다음에 구체적인 들어가는 비용의 산출, 요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마지막 평가 기준은요, 실현 가능성입니다. 실현 가능성, 너무 허무맹랑한 사업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안 되겠죠. 가능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세 가지로 평가합니다. 첫 번째로 수익 창출, 두 번째 시장 진입, 세 번째 경쟁력 확보입니다. 평가 지표를 어떻게 하면 높게 받는지,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건지, 수익 창출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 시장에 진입을 할 것인지, 우리 상품을 알리고 우리 상품을 판매를 하고 사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초기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 경쟁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혹은 자금적인 부분이나 혹은 브랜드 가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경쟁력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자, 카카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계획도요,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건 장기, 단기 계획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계획이 다 있어야 돼요. 카카오를 예를 들면 처음에는 무료 메신저를 통해서 사람을 막 모았습니다. 이때까지도 수익 창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는 계속 적자를 볼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받았겠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를 만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이 메신저가 20대, 30대들이 많이 썼겠죠. 맞죠? 10대하고.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 막 애니팡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40, 50대들도 이제 카카오톡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이 다 모이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부터 이제 수익 창출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단계별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죠. 더군다나 이 수익이 없는 동안에 카카오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고객 데이터를 모으고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 프렌즈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웹툰을 만든다거나, 웹소설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이런 경쟁력들을 갖다가 계속, 그러니까 카카오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경쟁력들을 확보를 한 거죠. 이런 게 다 계획에 있었습니다.
계획에 있어가지고 수익을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었으니까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를 했던 거겠죠. 그래서 카카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체적인 회사의 성장 계획이 있으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싶으시면요, 이 단계에서 우리는 투자를 받을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기술 개발을 할 겁니다. 이 단계에서 누구를 채용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자문을 받겠습니다. 혹은 이 단계에서 특허를 출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의 단계를, 사업의 계획을 갖다가 작성하라고 하면요, 사업계획서 쓰실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그냥 간트 차트, 그런 이제 표를 쭉 해놓고 뭐 여기에는 기술 개발하고 여기서는 플랫폼 완성하고 여기서는 판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성이 떨어지게 작성을 많이 하십니다. 이럴 경우에 평가하시는 분들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겠죠. 정말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회사는 어디까지 성장을 할 거고 매출 목표는 얼마고 목표는 어떻게 달성을 할 거고 단계별로 해서 어떤 액션들을 취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말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이제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요, 정리를 하면 대표자 그리고 팀의 전문성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업하시는 시장 그리고 고객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자료조사하시고 정말 많이 아셔야 돼요. 그냥 내 아이디어 좋아. 내 아이디어 좋으니까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 지원 사업에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말 분석 많이 하시고 나는 이만큼 알고 있어. 이걸 보여주셔야지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성 평가 부분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네,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때 출시하겠습니다. 이때 개발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시기에 투자를 받을 거고 이 시기에 누구를 채용할 거고 이 시기에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해서 기술을 개발할 거고 이 시기에 특허를 낼 거고 정말 구체적인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만족시키시면은 여러분들이 높은 평가, 사업계획서 상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고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정말 많죠. 여러분들이 창업하실 때 뭐 대출을 받거나 집에 있는 돈을 쓰시거나 아니면 내가 벌어놓은 돈을 막 쓰시게 되면은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 리스크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조금 줄여봅시다. 자,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지역,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이 창업 기관들, 창업 지원해주는 창업 유관기관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창업에 성공을 하는 중요한 핵심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